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림 중 하나인 가스시카 호쿠사이의 가나가와 해변의 높은 파도 아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예술을 통해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을 잇는 흥미로운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파도. 많은 사람이 오사카에 가면 도톤보리의 글리코상 전광판 앞에서 인증샷을 찍습니다. 그런데 미술에 관심이 많다면 도톤보리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오사카 우키요에 미술관에도 꼭 가보세요. 이곳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도인 가스시카 호쿠사이가 그린 가나가와 해변의 높은 파도 미술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본 판화를 직접 감상할 수 있습니다. 미술관에서 빌려주는 돋보기로 그림을 확대해서 보는 것도 특별한 묘미입니다. 가스시카 호쿠사이가 그린 가나가와 해변의 높은 파도 아래. 이 그림은 높이 솟아오른 파도가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한 생동감을 선사합니다. 왼쪽에 있는 커다란 파도는 마치 발톱처럼 보이고 소용돌이치는 바다 위에는 뱃사공들이 탄 나무배 세 척이 있습니다. 파도가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에도 뱃사공들은 노를 열심히 젓고 있고 먼 곳에는 눈 덮인 후지산이 작게 보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호쿠사이가 이 파도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는 손자의 도박 빚을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손자 덕분에 걸작이 탄생한 셈입니다. 이 작품은 인기가 매우 많아서 원본 나무판에서 5,000장 이상의 판화가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나무판이 닳을 정도로 계속해서 그림을 찍어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나가와 해변의 높은 파도 아래 같은 작품이 속하는 우키요에는 무엇일까요? 18세기 일본 에도 시대 1608에서 1868에는 우키요의 부세라는 그림이 크게 유행했습니다. 우키요에는 직역하면 덧없는 세상의 그림 또는 떠다니는 세상의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인생은 짧고 세상 사는 무상하니 눈앞의 쾌락을 즐기자는 풍조를 가지고 있었죠. 에도 시대에는 경제가 번영하여 음악, 무용, 연기가 어우러진 가부키가 유행했습니다. 유곽이 커지면서 뛰어난 미녀들이 스타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우키요에는 이처럼 가부키 배우, 유곽의 미녀, 스모 선수 등 서민의 일상과 풍경을 소재로 삼았습니다. 특히 우키요에는木판화로 제작되어 여러 장을 찍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비싼 그림을 살 수 없었던 서민들도 쉽게 사서 즐길 수 있는 대중예술이었습니다. 유럽 인상파 화가에 미친 영향. 당시 일본 도자기는 유럽의 인기가 좋아 수출하던 도중 도자기가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키요에는 도자기 포장재 등으로 사용되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 예술계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죠. 이것이 바로 자포니즘의 시작이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와 클로드 드뷔시도의 그림에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이 그림이 유럽에 알려지면서 많은 예술가들이 호쿠사이의 파도에 열광했죠. 그렇다면 유럽 화가들은 왜 이토록 우키요에, 특히 호쿠사이의 파도 그림에 열광했을까요? 당시 유럽 미술은 원근법과 명암법에 따라 대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우키요에는 전혀 달랐습니다. 과감하고 평면적인 색의 사용, 강렬하고 단순한 선, 대상을 중앙에 두지 않는 비대칭적인 구도. 이러한 특징들은 늘 똑같은 방식에 갇혀 있던 유럽 화가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그는 수백 장의 일본 판화를 가지고 있었다 합니다. 고흐는 이 그림을 본 후 동생 테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파도는 발톱이고 배들은 그 안에 갇혔어. 너도 그것을 느낄 수 있을 거야.
고흐는 우키요에의 강렬한 색채와 과감한 구도를 자신의 그림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드뷔시는 작업실 벽에 이 그림을 걸어두고 이 그림의 영감을 받아 교향곡 바다를 작곡했습니다. 심지어 바다 악보 초판 표지에 가나가와 해변의 높은 파도 아래 그림 일부를 넣어 호쿠사이에게 경애를 표했습니다. 이처럼 우키요에는 서양 미술계에 큰 방향을 일으키며 새로운 예술적 시도의 물꼬를 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도 데이비드 호크니와 로이 리히텐슈타인과 같은 현대 화가들도 가나가와 해변의 높은 파도 아래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며 그 위대한 예술혼을 기리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시대를 초월하여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불멸의 걸작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유경, 고흐, 드뷔시 열광한 일본의 파도 그림, 손자 도박빛 갚으려고 그린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번님, 동양과 서양을 아우르는 예술의 힘은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오늘 하루, 저 파도처럼 힘찬 에너지가 우리 마음속에서도 일렁이길 바랍니다. 배경음악 클로드, 드뷔시의 바다 라머 사막장, 바람과 파도의 대화. 감사합니다.